안녕하세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 장현주입니다. 오늘 저는 과수계의 코로나라고 칭해질 만큼 과수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관리 요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차는 과수화상병 개요, 우리나라 발생 상황, 과수화상병 증상 및 감염 경로, 과수화상병 예방 농가 실천 매뉴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이란 병명은 2020년부터 사과배 농가에서 매우 다발생하여 매스컴이 떠들썩하였기 때문에 익히 들여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병에 걸리게 되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모양새와 유사하여 불마른병, 화산병이라고 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과배뿐만 아니라 살구나무, 복숭아, 매실, 자두 등 장미과 식물 39속 180여 종의 식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제 기술이 정립이 되지 않았으며 전파력이 매우 강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화상병 발생 국가의 묘목 및 생과실을 수입하지 못하게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공적방제와 사전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주, 음성, 제천 등 화상병이 기발생된 지역의 경우에는 발생과원의 발생 주율이 5% 이상일 때 폐원을 하게 되는데요. 5% 미만일 경우에는 사과는 발생주와 인접한 접촉주를 제거하고 배는 발생주를 제거하게 됩니다. 다만 5% 미만이더라도 2곳 이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식물방제관의 판단에 따라 폐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인 청주시의 경우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넣은 후 중간과 상단부에 생석회를 살포해가며 매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을 하고 폐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진 6개월 이내에 발생과원의 발생주 중심 반경 100m 이내 주변 과원에서 추가 발생되었을 시 해당 과원 전체와 최초 발생주 주변 100m 이내 기주 농작물을 매몰하게 됩니다. 또한 사과배를 포함하여 발생과원 내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을 3년간 재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과배 가수원은 개화전 1회, 개화전 2회 총 3회 방제를 실시합니다. 매년 2월 말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통하여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배부해드리고 있는데요. 개화전 살포 시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으로 신초와 꽃눈 바라시의 등록약제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개화기에는 과수화상병 예측 경보에 따라서 총 2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발생 상황입니다.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첫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점 발생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20년 충북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45농가 88.9헥타르에서 506농가 281헥타르로 발생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뜻한 겨울철 온도와 개화기 저온, 잦은 강수 등 기상 조건이 과수화상병 발생에 매우 알맞아 급속도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충북 지역 괴산 단양에서 신규로 발생되어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자체 예찰을 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수화상병 주요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증상은 잎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잎부터 보시면 가장자리에 흑갈색 병반이 발생하며 잎맥을 따라서 병반이 진전하여 사과의 경우 갈색으로, 배의 경우 검은색으로 시들어 말라 죽게 됩니다. 말라붙은 잎은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는 병든 부분과 건전 부위 간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잔가지는 끝부분이 말라서 지팡이 모양으로 굽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꽃의 경우에는 감염된 화기가 젓갈색으로 변색되고 말라붙거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 화기와 인접한 잎과 가지로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과경에 접하는 부위부터 수침상 병반을 보이다가 갈색으로 변하고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며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상병균의 농도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세균 분출액을 분출하게 되는데요. 분출액 한 방울에는 1억에서 10억 마리의 세균이 존재하여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분출액이 관찰될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지체 없이 바로 신고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과수화상병균이 궤양을 형성하여 월동초로 삼게 되는데요. 초기에 병든 가지나 화총이 달려있는 가지에서 표면이 풀에 데친 것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이 점점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침상 증상의 바깥 부분에 건전 부위와 뚜렷한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표피 안쪽에서 월동하고 그 다음 해에 활성화되어 주요한 전염원이 되므로 겨울철에 발견되었을 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수화상병 궤양 증상과 혼동되는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줄기마름병은 과수화상병과 달리 흑색 병자각이 관찰되게 되고 신초와 과촉엽 고사시에 기부에 가지병반이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무늬병의 경우에는 흑색 자실체가 관찰되며 한여름에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녹줄기 마름병의 경우에는 한여름 태풍 후에 다 발생하게 되며 철 녹물색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감염 경로에 관한 모식도입니다. 과수화상병균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나무의 껍질이나 가지의 궤양에 휴면 상태로 존재하다가 초봄에 기온이 상승하면 궤양 부위로부터 활성화되는데요. 세균은 수액 이동에 따라서 나무 껍질 표면으로 이동해서 궤양부의 세균 점액을 형성하고 이 세균액이 강수, 바람, 곤충, 조류, 작업도구에 의해 옮겨져 감염됩니다. 그리고 감염된 꽃에 접촉한 곤충이나 비를 통해서 주변에 개화된 꽃으로 점점 더 병균이 퍼지게 되는데요. 감염된 꽃에서 신초로, 신초에서 새로운 신초로 감염이 확산되거나 농작업자의 작업도구에 의해 전염되면서 나무 전체가 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 확산 요인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작업자, 작업도구에 의한 확산, 비, 바람에 의한 확산, 벌, 나비 등 매개곤충에 의한 확산, 감염된 묘목에 의한 확산, 꽃가루에 의한 확산과 더불어 많은 감염 확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지켜주셔야 할 실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8월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사과배 재배 농업인 분들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안내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연 1회 필수로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원관리 내역 및 소독 내역에 관한 과원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과원관리대장에는 농작업 이력뿐만 아니라 전정단 등 인력 활용 시 작업 일시, 인원,
연락처, 이동 동선 등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독 여부, 소독 실시일, 소독 방법 등 소독 내역에 대하여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화입니다. 농작업 시 전정가위, 톱 등 소형 도구뿐만 아니라 사다리, 예초기 등 중대형 장비 또한 70% 알코올을 살포 또는 침지하여 꼼꼼히 소독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 필지에 농작업이 완료된 직후 도구를 일시 소독하여 타 가원 전염을 차단해 주어야 하며 소독 시에는 소독액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소독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진처럼 상시 착용하는 작업복, 신발의 철저한 소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신규 생산 또는 타 지역 묘목 도입 시 묘목관리대장 기록 의무화입니다. 타 지역에서 가져온 묘목 식재 시 구입지, 출하일, 구입 수량, 유통 방식 등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셔야 하며 발생 지역에서 묘목 구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 요소 이동 금지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라면 해당 필지가 미발생일지라도 해당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엔 출입하셔서는 안 되며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에는 무조건 출입을 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농자재, 잔재물뿐만 아니라 농기구 등 위험요소 이동과 유출을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 예찰 강화입니다. 겨울철 상시 예찰 시 궤양을 발견하셨을 때는 궤양 부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요령에 따라 강하게 전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궤양이 가지 끝에서 발생했을 때는 40cm 아래쪽 하부 가지를 절단해 주셔야 하고 궤양이 가지 중간에 발생했을 때는 주지를 전체적으로 절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지와 주간 사이에 궤양이 발생했을 때는 주간을 강하게 절단하여서 톡신 패스트 등 소독약을 도포하여 이 절단 부분을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 말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통하여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배부해드리고 있는데요. 3차까지 약제를 처리하시고 나서 약제와 함께 배부드리는 약제방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약제를 살포하신 일자, 약제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과수화상병에 걸렸을 시에 손실보상금 청구에 이상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하신 약제 봉지 또한 자택에 1년간 꼭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수화상병 농가신고제 활발한 동참입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 대표전화 1833-8572 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043-201-3873으로 신고하시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